네, 반갑습니다.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세계적으로 참 시끄러워요. 우크라이나에선 전쟁이 벌어졌고요. 어, 어떤 게 올바른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남을 침공하고 막 그러네요.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21세기인데도 사람의 사고들은 아직도 저 19세기,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음, 이 경기나 물가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당장 기름부터가 100달러가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브렌트유 뭐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이 3.1%라고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봅니다. 그거는 뭐 국제적인 정세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 같은 민초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그냥 내 건강 지켜서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또 호르몬 밸런스 2장부터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인생이 즐거운 만큼 호르몬도 늘어난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즐거운 경험은 쾌락 호르몬을 분비한다. 쾌락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도파민인데, 도파민. 그래서 보상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뭐 남을 도왔다든지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쾌감 호르몬이죠. 그래서 85페이지에 보게 되면 즐거운 경험 혹은 기쁜 일에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관여하고 있다. 도파민은 그 잠재 능력 때문에 뇌 속에 존재하는 마약으로 불린다. 근데 중독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도파민은 중대한 병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바로 우울증과 파킨슨병이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도파민이 뭐 우울증과 파킨슨 병에 관련은 있겠지만 그게 전부 우울증의 100%의 원인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은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은 제2의 뇌라 그랬고 장청 이꼬르 뇌청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장염을 한번 의심해 볼 만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또 파킨슨병 요즘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파킨슨병에 대해 쉽게 설명하면 몸이 굳고 움직일 수 없게 되며 떨리는 증상의 병이다. 잘 아실 거예요. 무하마드 알리 세계적인 권투 선수가 이제 파킨슨병을 알아서 많이 알게 된 거죠. 도파민의 방출량이 줄어들고 도파민이 줄었기 때문에 몸이 굳는다. 도파민은 노화에 따라 운동 동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결국 도파민을 충분히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운 경험, 기쁨을 많이 느끼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시대에 즐거움을 많이 느끼십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우울증이 굉장히 늘었다는 신문 기사가 오늘 아침에도 또 났는데 못 움직이니까 마음대로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뭐 호주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은 분들은 그러니까 격리 없이 그냥 여행을 할 수 있답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호주를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건데 요즘 이제 대한민국이 이 오미크론 환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호주는 접종 완료자들은 뭐 그냥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87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파민과 노화의 관계는 지극히 밀접하다. 10살이 더해질 때마다 평균 10%의 도파민 뉴런이 죽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기쁨이 줄어드는 거죠. 슬픈 얘기예요. 사실 나이 먹을수록 즐거움이 늘어야 되는데 20세에 100%의 도파민 뉴런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80세를 지난 100세에는 도파민 뉴런이 거의 전멸하여 모두 파킨슨병에 걸리게 되는 통계가 있다. 이건 통계니까 너무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88페이지에 되게 좋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걷기의 효능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으라 생각하는데 걸으면 체내의 칼슘 대사가 향상되고 뇌에 칼슘이 공급되어 도파민이 분비되기 쉬워진다는 보고가 있다. 과도하게 걷지만 않는다면 분명 장점이 있는 운동이다.
10여 년 전부터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30 이상 먹은 사람의 가장 좋은 운동은 뭐다? 걷기 운동이다라고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은 없어요. 뛰는 거는 우리 인체 구조상 적합하지 않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즐거워지는 순간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데요. 일시적인 쾌락은 무의미하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일, 장기적으로 즐거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95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파민이 지나치게 분비되면 반대로 피폐해져 정신적으로 약간 다운된 상태가 된다. 예를 들면 무언가에 의존한 결과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중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독. 그러니까 중독되는 거는 아무리 좋은 것도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을 올리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놨는데 일주일 동안 근육 트레이닝과 워킹을 계속한다. 예. 걸으란 얘기예요. 또 영양가가 있지만 싫어하는 음식을 먹는다. 뭐가 있을까요? 채소겠죠. 그런 걸 좀 많이 드시라는 얘기고요. 별로 친하지 않은 상대에게 먼저 말을 건넨다. 또 이야기를 나누면 주말에 갖고 싶던 물건을 나한테 보상으로,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뉴런 신경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아드레날린은 집중력을 높이지만 지나치면 병이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 각성을 시켜서 집중력을 높이거든요. 근데 계속 얘네들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다 보면 몸이 피폐해져요. 여러 영양소를 고갈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이 계속 나와서 몸에 있는 영양소들을 고갈시키죠. 근데 먹는 게 저희 어릴 때에 비하면 또 어떤가요? 음식다운 음식이 별로 없거든요. 칼로리는 높지만 정말 영양가 좋은 음식들은 별로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먹기 싫지만 영양가 있는 건 알지만 먹기 싫은 음식을 먹으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또 이제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또 나오네요. 스트레스는 왜 비만을 부르는가? 그래서 이제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제 배불러 그만 먹어 이렇게 명령을 내는 호르몬인데 지방세포에 의해 만들어지는 호르몬이며 렙틴이라고 하는 게요. 식욕을 억제하는 활동을 한다. 그렐린은 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일종으로 식욕과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는 활동을 한다.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실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요. 몸을 안정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먹게 돼 있어요. 그렐린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그냥 물을 먹든지 다른 쪽으로 걷든지 해서 분위기를 바꿔줘야 돼요. 103페이지에 보게 되면 나이 든 사람이 무턱대고 고기만 먹거나 폭음과 폭식을 한다면 렙틴의 감소를 의심할 수 있다. 공복 중추도 만복 중추도 밸런스가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사실 식사량은 줄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렙틴과 그렐린의 중추가 밸런스가 좋지 않은 상태인 것 같네요. 그래서 과식은 노화, 비만, 당뇨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꼭 새겨두자. 폭식하면 급격하게 혈당치가 올라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슐린이 혈당치를 내리기 위해 분투한다. 인슐린은 노화를 진행하는 노화 호르몬이기도 하다. 또 인슐린은 과잉 섭취된 당분을 지방으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결국 인슐린이 분비되게 되면 무조건 살이 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드셔야 돼요. 너무 많이 드시는 게 문제고. 10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아침을 걸으면 살이 찌는 이유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언제부터 우리가 삼시세끼를 딱 정해놓고 먹었나요?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인간도 동물인데 자연계에서 사자가 아침 7시에 아침 먹고 정오에 점심 먹고 오후 6시에 저녁 먹고 하지 않거든요. 사냥 배고프면 사냥하고 배 안 고프면 사냥 안 하고 자거든요. 뒹굴뒹굴 하거든요. 물론 뭐 계속 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인간만이 산업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산업화의 기계화된 노동을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해놓고 먹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불과 그게 200년도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우리 몸은 3만 년 전 몸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이건 뭐 정말 지금 3세끼 정해놓고 먹는 거는 되게 좀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배고프면 먹고 배 안 고프면 안 드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백구 페이지에 보게 되면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음식들 그래가지고 뭐 사과라든지 브로콜리, 양파, 콩, 코코아, 녹차, 커피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해 놨는데 색깔 있는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커피는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녹차도 마찬가지인데 카페인이라는 성분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이뇨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뇨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뇨 현상을 많이 일으키면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빼내거든요. 그러면 노화가 촉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하루에 한 잔, 최대한 2잔 정도 섭취하는 정도로 하고 나머지 우리 이제 되게 아이들 싫어하고 성인들도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브로콜리라든지 뭐 콩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많이 먹으면 우리 노화도 예방을 하고 면역력도 또 높일 수 있는데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그래서 1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채소류, 그다음에 버섯, 파류, 그다음에 끈적끈적한 계열 그래갖고 나또나 된장 뭐 이 저자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뭐 나또를 얘기를 했는데 된장이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과일류로는 뭐 사과가 참 좋죠. 바나나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포도, 파인애플, 뭐 수박, 키위 이런 것들을 내놨죠. 또 이제 파이토케미칼 식물 내에 있는 영양소인데 아직 과학적으로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혀지지 않은 그 성분들을 총칭해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섭취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면역력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또 에스트로겐 얘기가 나오는데 116페이지에 에스트로겐은 피부 광택과 수분을 유지하고 임신 기능을 유지하며 콜라겐을 증가시켜 머리카락을 윤기 있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에스트로겐도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호르몬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에스트로겐은. 그건 뭐 여성 호르몬이라고도 하지만 남성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또 태아가 앞에서도 공부를 했었지만 태 속에 있을 때 에스트로겐이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뭐 성별 떠나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나이에 비해 젊은 사람은 성호르몬이 활발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호르몬이 활발하다 그러니까 뭐 되게 뭐 이렇게 성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나이에 비해 젊은 사람은 성호르몬이 활발하다고 했는데 그럼 성호르몬은 무엇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그럼 젊게 살려면 성호르몬이 활발해야 되는데 그 성호르몬의 재료가 뭐냐면 콜레스테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싹 줄여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활발하지가 않고 젊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억력 떨어지고 치매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적당한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가지는 나이를 먹을수록 높아져야 됩니다. 콜레스테롤과 혈압 수치는 따라 올라가져야 돼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그게 아니죠. 콜레스테롤 딱 200, 또 혈압은 딱 120에 80, 이것도 지금 낮추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혈압을 115에 75로 낮춰버리면 혈압약 처방받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한 나라에서만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또 120페이지에 에스트로겐이 과도하면 유방암 발병률이 증가한다. 에스트로겐은 뭐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지만 사실 환경 호르몬도 전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의하면 에스트로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성들의 유방암이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유선에 대한 자극이라는 형태로 부담이 오게 된다. 유선이 발달하는 시기가 계속되면 결국에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에스트로겐. 뭐든지 그렇습니다. 또 프로게스테론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게스테론은 피부 호르몬으로 불리는 에스트로겐에 대항하여 피부 상태를 악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프로게스테론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으로
피지를 증가시키며 멜라닌 생성을 활발하게 만들고 자주 붓고 짜증나며 우울하게 만든다. 근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리 주기를 규칙적으로 만들고 동료이기도 한 에스트로겐의 증식을 적당히 억제하기 위해서 프로게스테론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자, 에스트로겐이 많으면 유방암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프로게스테론이 있음으로 해서 이걸 억제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런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또 이거는 또 항상 이제 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정말 여성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123페이지에 나이가 들수록 적당한 지방이 필요하다. 적당한 지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완경이 되고 나면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몸은 살기 위해서 에스트로겐을 분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부, 똥배라고 하죠. 거기다가 지방을 자꾸 쌓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른 분들도 여성분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이 70대 되면 배만 뚝 튀어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말랐어도. 그거는 살기 위해서 지방에서 에스트로겐을 분비해 주거든요. 예. 살기 위해서 에스트로겐을 만드는데 여성들은 날씬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똥배라고 해서 그걸 빼버리죠.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는 부족하니까 자꾸 하는데 이걸 자꾸 빼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니까 병원 가서 에스트로겐 주사를 맞게 되는 거죠. 제발 그렇게 어리석은 패턴을 유지하지 마시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적당한 지방이 필요하다. 이건 남자 여자 공통된 얘기예요. 124페이지에 저하된 호르몬을 가능한 유효하게 사용한다. 뭐가요? 지방이. 호르몬이 더욱 저하되는 것을 예방한다. 무엇이요? 지방이. 예. 적당한 지방이 있어야 됩니다. 125페이지에 설명이 나오죠. 폐경이 된 다음에도 에스트로겐은 부신에서 수량이지만 생산된다. 원래 난소에서 나오거든요. 이때 원천이 되는 것이 지방인데 지방이 적으면 에스트로겐 생산량이 감소한다. 감소하게 되면 골다공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지방은 필요합니다. 과도한 지방은 문제지만 적당한 지방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30페이지에 콜레스테롤 수치는 무조건 낮을수록 좋다. 그리고 물음표를 딱 달아놨어요. 이렇게. 예. 콜레스테롤은 낮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호르몬이 활발할수록 젊다 그랬는데 성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는 콜레스테롤이에요. 또 뇌세포 막을 싸고 있는 것도 콜레스테롤이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게 되면 노화도 빨리 오고요. 뇌가 퇴행을 하게 돼 있어요. 기억력 감퇴되고 치매도 오고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맞춰갖고 그냥 그 얘기하는 그 상태로 맞춰가지고 치매 오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얘기하는 것보다 약간 높아도 치매 안 오는 게 좋겠어요? 큰 뭐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죠. 남성은 여성 호르몬, 여성은 남성 호르몬을 갖고 있다. 다 갖고 있어요. 왜? 태 속에서 봤기 때문에.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134페이지에 보게 되면 테스토스테론, 이건 남성 호르몬인데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의욕 감퇴, 불면, 짜증이 증가하여 남성 갱년기 특유의 허리 통증, 어깨 결림, 이명, 홍조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네. 여성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게 되면 불면, 대표적으로 불면이 생기는 거죠. 이제 슬픈 얘기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2장이 끝나요. 3장은 줄어드는 호르몬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다. 그래서 호르몬을 이제 되살리는 방법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141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정적인 사고는 호르몬 낭비의 주범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143페이지에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바로 호르몬 낭비의 달인이다. 어떤 일로 고민하느라 강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코르티솔의 대량으로 분비된다. 적당하게 분비되면 괜찮지만 많은 양이 분비되면 반대로 혈당치가 올라가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DHEA계의 호르몬에 부담이 되어 DHEA의 분비를 방해한다. 이것이 호르몬 낭비를 호르몬을 낭비하는 구조다. 그러면 DHEA 계열의 호르몬이라고 뭐냐면 세로토닌, 그다음에 멜라토닌 이게 다 DHEA 계열이에요. 아까 얘기한 도파민 이런 계열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교감을 나누면 애정 호르몬이 샘솟는다. 그래갖고 교감을 나눠야 돼요. 남자들이 이제 나이 먹은 문제가 되는 거죠. 교감이 안 되잖아요. 왜? 자기 고집만 내세우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불행해요. 여자들이 나이 먹을수록 행복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음. 여자들은 왜 행복할까요? 교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전화로 1시간 얘기를 하고 못다한 얘기 만나서 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150페이지에 보게 되면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을 아예 막을 수는 없다. 이를 피하려고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는 모순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 자, 스트레스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긴 하는데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내 자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 숨을 쉬면서도 몸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왜? 살기 위해서 숨을 쉬지만 그 산소를 소모하고 난 유해산소가 내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숨 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럼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병원 가면 그러죠. 그럼 숨 쉬면 안 돼요. 그럼 살으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이 오더라도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저부터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럼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느냐. 그래서 행동법이 나오는데 153페이지에 무미 건조한 생활에 강약을 주자. 그러니까 생활에 변화를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냐면 오늘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간 이 동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끝난 다음에라도 신발 신을 때 어느 신발, 양말을 신을 때 어느 발부터 신는지를 보시고 그걸 반대로 찾고 해보세요. 처음에 스트레스만 그렇게 굉장히 의식적으로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고 충분한 아침 햇볕을 쬐다. 정말 햇빛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불면 때문에 밤에 1시에 자든 12시에 자든 11시에 자든 10시에 자든 2시에 잠들든 일어나는 시간을 동일하게 하면 결국 잠드는 시간이 동일하게 됩니다. 또 기상 후 물 한 컵을 마신다. 취침 전에도 물 한 컵을 마신다. 근데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방광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자기 전에 물 좀 먹고 자면 어때요? 새벽에 꼭 깨져 소변 보러. 이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전에 물을 먹어주는 게 좋긴 하죠. 또 조식은 당질과 단백질에 중점을 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단백질, 콩단백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육류보다는 콩단백질 먹는 게 좋고요. 아침 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 그 다음에 기상 후 운동을 가볍게 한다.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걷고 숨 쉴 때도 리드미컬하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가. 요즘 같으면 좀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또 90분 집중하고 5분 휴식하기. 근데 성인이 1시간 반 집중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50분 집중하고 1시간 뭐 10분 휴식은 한이 있더라도 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충분한 잠을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뭐 잠을 잘 못 자죠. 또 운동법 그냥 걸으세요. 유산소 운동 걷는 게 가장 좋고요. 또 근육 운동은 나이 먹을수록 근육 운동은 5분 이내로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답니다. 그 이상 하게 되면 오히려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또 여기 팁이 하나 있는데 180페이지에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오에 운동을 하랍니다. 근육 운동 5분 낮 12시에 또 등을 곧게 피랍니다. 등을 곧게 피면 여러 가지 밤에 좋고 또 밤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말랍니다. 이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입욕하지 말고 가벼운 샤워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4장은 뭐냐면 호르몬을 내 편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에서 이제 몇 가지 내놨는데 화내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라고 첫 장에 이렇게 해놨어요. 많은 사람들은 뭐 성격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화가 나도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야. 안 좋은 행동 패턴이에요.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난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벌컥 화를 내라는 게 아니고요. 나 지금 당신이 한 말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간 또 생각만 해도 즐거운 장소에 가랍니다. 추억의 장소도 좋고 그런 데 가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죠. 내 편으로 호르몬을 미소가 떠오르기 때문에 또 이제 세로토닌이 또 나오죠. 또 해조류를 많이 먹으랍니다. 해조류. 대한민국 사람들은 해조류를 많이 먹죠. 왜냐하면 이제 뭐 김 또 미역국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또 이제 겨울 이제 그 철도 지나갔지만 또 이제 굴철이었잖아요. 겨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굴이 싸기 때문에 엄청 먹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석화고 하나에 한 5,000원씩 하거든요. 고 하나에.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굴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해조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해산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어쨌든 해조류는 갑상샘 호르몬의 황금 같은 존재다. 그래서 갑상샘 호르몬은 우리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거든요. 또 부갑상선 같은 경우는 칼슘의 내 몸의 칼슘의 양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해조류가 해주기 때문에 해조류를 풍부하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적당한 운동은 성호르몬을 증가시킨다. 걸으세요.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노상 얘기하고 저희 아는 분들이 이제 마라톤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제가 마라톤을 하게 되면 자기는 인생까지는 아니지만 자기는 마라톤 한 거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 절대 안 한다고 하거든요. 왜? 마라톤은 자살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 넘은 사람들은 걸으세요. 하루에 10,000보 걸으세요. 10,000보 걸으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걷거든요. 그게 무리가 되면 1시간 이내로 걸어도 좋고요. 조금 천천히 걸으셔서 10,000보 정도 걸으시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옥시토신 얘기가 나오는데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옥시토신이 나오고요. 옥시토신은 이제 분만과 저세 분비를 돕고 산모와 아이의 강한 유대를 만드는 신뢰감을 형성시키는 호르몬이죠. 옥시토신. 따뜻한 눈길을 보내줘도 옥시토신을 만들어냅니다. 또 세로토닌 이런 것들은 행복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죠. 호르몬 작용은 다음 4가지로 크게 구분한다. 앞에서 이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총정리하는 개념으로 체내 환경의 유지를 해주고요, 성장과 발생을 하게 해주고요. 발생이 뭘까요? 잉태, 임신 이런 거 해당되는 얘기고요. 에너지를 생성하고 이용 저장하고요, 생식 기능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우리 몸을 제어하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사람의 체내는 100종류 이상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다 통제를 하죠. 또 우리 몸은 체내 시계에 맞춰 움직인다. 체내 시계라는 게 결국 호르몬이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이제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죠. 호르몬에 의해서.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뀌는 건 굉장히 안 좋고요. 또 혈관은 호르몬을 운반하는 중요한 통로다. 혈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혈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가서 해당하는 장기에 가서 그 기능을 딱 하는 거거든요. 근데 피가 깨끗하지 않으면 결국 호르몬에 전달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피가 깨끗해야 돼요. 피가 깨끗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좋은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겁니다. 앞에서 이 방송 앞에, 그러니까 제 유튜브 계정 안에 들어가시면 물에 대해서 또 한참 공부를 했었거든요. 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동영상을 또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혈관도 중요하지만 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혈관이 꽉 막히면 전신은 혼란에 빠진다. 결국은 순환기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순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또 혈류는 낮과 밤의 움직임이 완전히 바뀐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도 충분히 물을 마셔야 되고요. 또 밤 8시 이후의 식사는 수면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일찍 드시라는 얘기예요.
또 여성에게 테스토스테론은 적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다이어트에도 테스토스테론을 이용하자. 왜? 테스토스테론은 근육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육이 생기게 되면 지방이 축적되는 게 훨씬 덜 하거든요. 228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결론적인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무엇이든 밸런스가 중요하다. 밸런스를 유지하면 살이 빠지고 날씬한 체형이 되고 몸매가 예뻐진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활력이 상승하면서 몸매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공부는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많이 해드렸고 물론 호르몬에 관련된 책은 더 있지만 이제 이 정도로 해서 호르몬 밸런스까지 맞추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